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이종민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디시전 인텔리전스 앤 러닝 의사결정 지능 및 학습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세계 의사결정을 위한 강화학습이라는 주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것들 연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챗GPT 같은 언어 모델 가장 많이 떠올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단순히 말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제 멈출지, 어디로 갈지, 어떤 선택을 할지 계속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런 실세계의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다루는 강화학습이 어떤 것들을 다루고 저희 연구실이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실세계 의사결정이란 무엇인가에부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거의 모든 문제는 사실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보고 나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한지, 이런 결정들은 환자의 상태, 검사 결과, 여러 의료적 제약까지 고려해서 순간순간 정해져야 되죠. 자율주행 같은 예시를 봐도 도로에서 갑자기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면 차가 멈출지, 피할지, 아니면 계속 갈지 등을 즉각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한 번만 의사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앞차의 속도, 보행자의 위치, 신호등, 날씨, 도로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매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매 순간 새로운 상황을 보고 계속해서 다음 행동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른쪽은 여러분도 익숙한 예시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넷플릭스를 켜면 내가 어떤 영상을 좋아할지 AI가 컨텐츠를 알아서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용자라도 시간대나 기분이나 최근 시청 이력에 따라서 추천해 주는 컨텐츠가 계속해서 바뀌죠. 그래서 이 또한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추천할지 의사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의료, 자율주행, 추천 시스템처럼 서로 완전히 달라 보이는 문제들도 사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어진 상황을 보고 가장 좋은 행동을 선택하는 것, 즉 의사결정을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강화학습은 바로 이런 실세계에서 의사결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AI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화학습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연속적인 의사결정 문제를 다루는 머신러닝 분야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로봇처럼 생긴 에이전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 에이전트가 살아가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환경을 보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은 브레이크를 밟을지, 아니면 로봇이라고 하면은 팔을 어디로 뻗을지, 게임 AI라고 하면 어디로 이동해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 같은 행동들을 매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되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면 환경은 그에 대한 반응을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 행동이 좋았다라는 보상을 줄 수도 있고, 또는 그 행동은 별로 안 좋았다, 위험했다는 식의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행동의 결과로 환경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새로운 상태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즉 행동을 하면 보상과 새로운 상태를 받고 그걸 다시 바탕으로 해서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이런 상호작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의 목표는 이런 경험들을 반복해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를 정해주는 규칙, 그걸 이제 저희는 정책 또는 폴리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강화학습은 단기적인 보상에만 집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장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좀 멀리 내다보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들도 있죠. 그래서 강화학습의 진짜 목표는 여기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얻게 되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강화학습은 단순한 분류나 예측을 넘어서 연속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들을 다루는데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뒤에서 간략히 언급할 알파고나 알파스타 같은 시스템이 사람을 뛰어넘는 성능을 낼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강화학습의 구조 덕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강화학습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한번 대표적인 사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이 세 가지 그림 모두 다 그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의 표지인데요. 즉 전 세계 이제 과학계에서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나 역사의 기록을 남길 만한 성과라고 인정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알파고입니다.
2016년에 이세돌 구단을 이기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바둑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단순히 모든 수를 다 일일이 계산하는 걸로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이제 알파고는 어떤 수십억 단위의 수를 직접 두어보면서 전략을 스스로 익힐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 최고 수준을 넘어서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알파스타, 두 번째는 알파스타인데요.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어떤 실시간 전략 게임에서 전문 프로게이머 수준, 사실 그 이상의 슈퍼휴먼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는 바둑보다 훨씬 복잡해서 상대방이 안 보이는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못 보는 그런 정보도 있고, 순간순간 자원도 관리해야 되고, 부대도 컨트롤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 또한 강화학습을 통해서 매 순간 결정을 엄청난 양의 경험 속에서 배운 결과입니다. 가장 오른쪽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알파텐서라고 하는 연구 결과인데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수학, 그것도 이제 행렬 곱셈을 가장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 수학자들 또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를 강화학습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찾아내면서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단순히 게임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수학적 발견까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복잡한 전략이 필요한 문제에서 사람을 뛰어넘는 어떤 슈퍼휴먼에 해당하는 그런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 이 뒤에는 강화학습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강화학습은 단순히 그냥 학습을 하는 AI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되게 복잡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이라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인 거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도학습,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강화학습이 어떻게 다른지 아주 간단하게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아마 인공지능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 인식을 한다든지 음성 인식을 한다든지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이미 정답을 달아준 데이터를 보고 배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 사진에는 이거는 강아지 사진이야, 고양이 사진에는 이건 고양이 사진이야 라는 정답이 붙어 있고, 모델은 그 정답을 최대한 잘 맞출 수 있도록 훈련됩니다. 즉 강아지 사진을 인풋으로 받아서 어떤 강아지라는 레이블을 출력하는 그런 모델이 학습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의 목표는 사람처럼 잘 맞추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답을 알려준 범위 내에서 그 정답을 얼마나 정확하게 따라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 세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강화학습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답을 따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대신에 환경이 주는 보상을 기준으로 그 학습의 기준을 삼게 됩니다.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좋으면 보상을 주고 안 좋으면 보상이 줄거나 심지어는 페널티가 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반복하면서 어떤 전략이 좋은 전략인지를 스스로 탐색하면서 배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쭉 둘 때 게임에서 이기면 보상 1을 받고 게임에서 지면은 마이너스 1을 받고 게임 중간에는 게임 보상을 계속 0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강화학습의 목표는 단순히 사람처럼 맞춘다가 아니라 사람이 미리 가르쳐주지 않은 새로운 전략을 스스로 찾아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사람을 뛰어넘는 성능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알파고, 알파스타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바둑을 두는 AI 모델을 프로기사의 기보를 토대로 지도학습을 했다면 딱 프로기사만큼 두는 AI 모델이 학습이 됐겠죠. 그러나 알파고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둬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수없이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전략들을 스스로 발명해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도학습은 사람이 알려준 정답을 잘 따라하는 AI라고 하면, 강화학습은 사람이 못 가르쳐준 전략까지 스스로 찾아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A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강화학습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실제 사례들도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곳저곳에서 이미 강화학습이 조용하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단은 매일 접하고 있는 추천 시스템입니다. 넷플릭스 화면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접하는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에 들어가면
그 시스템 서비스는 이 사용자가 어떤 컨텐츠를 좋아할까를 예측해서 사용자에게 딱 맞는 영상을 추천을 해주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패턴을 찾는 거였다면 요즘 강화학습 방식이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디오, 어떤 영상을 추천해 줬을 때 사용자가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 어떤 순서로 보여줘야 더 만족도가 올라가는지 등등을 실험해 보면서 스스로 보상을 이제 최대화하는 전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추천 목록 뒤에도 강화학습이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살짝 낯설 수도 있는데 바로 반도체 칩 설계입니다. 그래서 칩 안에는 수십억 개 트랜지스터, 수천 개 블록들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성능이랑 발열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전문가가 며칠, 몇 날, 몇 주씩 그런 조정하던 작업이 이제 구글에서는 이런 배치 작업을 강화학습으로 풀었고 그래서 사람이 설계한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수시간 만에 찾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강화학습이 칩 엔지니어 역할까지 일부 대신하게 된 거죠. 세 번째는 구글 데이터 센터 운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에서 전기의 엄청난 부분을 혼자 쓸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냉각 시스템 제어를 강화학습으로 자동화를 해서 전력 사용량을 약 30-40%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생의 의사결정 문제를 잘하는 AI가 바로 경제적 가치까지 만들어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매일같이 사용할지도 모르는 그런 분야입니다. 바로 AI 대화 모델을 튜닝하는 과정, 즉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고 부르는데요. 챗GPT 같은 모델이 사용자 취향에 맞게 답변을 잘 하도록 만드는 핵심 기술이 바로 또 강화학습이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직접 가끔가다 쓰다 보면은 답변이 2개가 나오고 둘 중에 어떤 답변이 더 좋다를 이렇게 체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열심히 수집해서 사람이 직접 이 답변이 좋다 나쁘다를 알려주게 되면 그 피드백을 보상으로 삼아서 모델이 점점 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AI 비서, AI 채팅 이런 품질도 사실은 강화학습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강화학습은 이제 더 이상 게임성 이야기만이 아니라 추천 시스템, 반도체 설계, 데이터 센터 효율화, 그리고 매일 사용하는 챗GPT까지 실생활 곳곳이 이렇게 숨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는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AI가 사용될 것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강화학습의 밝은 면도 살펴봤으니까 이제 한번 어려운 점, 강화학습에 있어서 챌린지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데이터 수집 비용과 실험 비용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거는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 대국했을 때 장면인데요. 알파고는 사실 이 이세돌과 대국의 한 번을 두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수십억 번의 수일기, 즉 수십억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둑이 컴퓨터 안에서 완전히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가상환경이기 때문이죠. 물리적인 제약도 없고 무한히 실험해도 기계가 고장나는 일도 없고 전기 조금만 더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알파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알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따지면 약 200년치에 해당하는 플레이량을 학습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200년 동안 스타크래프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 200년을 살 수 없지만 컴퓨터는 이걸 며칠, 몇 주 만에 압축해서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요, 이런 방식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매번 넘어지면 고쳐야 될 것이고, 기계를 일반만 움직이면은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고, 실험 한 번에 몇만 원씩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이 다루는 어떤 실세계 의사결정 문제는 이런 물리적인 비용과 시간 제약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험 좀 해보자고 하면은 수십억 번을 돌릴 수가 없는 거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계도 결국에는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필요한 게 적은 데이터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강화학습, 즉 데이터 효율적인 강화학습입니다. 현실에서는 10번, 100번, 수천 번 실험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적은 실험 안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학습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저희 연구실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문제이고 또 이제 제가 박사과정 때부터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안전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까지는 강화학습이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성능을 보인 사례를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현실 세계에 바로 강화학습 그냥 적용하면 되느냐, 그렇게 바로 학습하면 되느냐 하면 그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왼쪽을 한번 보시면 공장에 산업 로봇 예시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이 로봇들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또 강력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 움직이면 사람의 생명이나 장비에 어떤 큰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을 보시면 자율주행차가 절벽 옆을 지나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자율주행 에이전트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고 실수해도 된다, 이런 상황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 판단하면 아주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AI가 무조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찾아라 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전 규칙을 지키면서도 최대한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는 쪽으로는 절대 로봇팔이 가지 않아야 된다, 자율주행차는 차선 이탈이나 과속을 어떤 보상보다도 더 강하게 금지한다, 이런 안전 제약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강화학습은 이런 안전규칙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상만 많이 주면 그 보상만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아주 폭주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세계에서는 강화학습을 쓰려면 단순히 성능만 아니라 안전성, 어떤 신뢰성을 함께 만족시키는 안전한 강화학습, Safe Reinforcement Learning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따 뒤에서 실제로 간략하게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면서도 목표를 잘 달성하는 강화학습 만들려고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바로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실제 생활에, 실제 세계에서 쓰려고 하면 환경은 항상 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차량만 생각을 해봐도 도로 상황이 날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주변 운전자나 보행자 행동이 매번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 상황이나 사용자 행동처럼 어떤 사람이 개입된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특히나 더 빠르게 변할 것이고요. 근데 이 변화율이 우리가 관찰하는 데이터에 항상 드러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정보만으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깔끔하게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맑았던 지난 며칠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갑자기 비가 오는, 폭우가 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배우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어떤 환경의 구조랑 패턴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강화학습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환경에 숨어있는 규칙이나 대칭성, 혹은 로봇이나 시스템 자체의 어떤 구조를 사용해서 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잘 대응할 수 있는 좀 일반화 능력을 높이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어진 데이터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은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구나 라는 구조를 파악해서 새로운 상황이 오더라도 좀 유연하게 좀 적용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실세계는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적응력이 되게 강화학습에서 꼭 해결해야 되는 핵심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저희 연구실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첫 번째 연구, 바로 어떤 데이터 효율적인 강화학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을 연구하는데요. 강화학습이라고 하면은 보통 에이전트가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한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거든요. 이게 바로 왼쪽 그림에 있는 옴폴리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이전트가 직접 환경에 행동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보상과 상태 변화를 한번 받아보고 또다시 행동을 바꿔가면서 정책을 배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매번 실제로 행동을 해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로봇이라고 하면은 계속 고장날 수도 있을 것이고,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 어떤 실험을 한다고 할 때는 돈과 시간이 엄청나게 들겠죠. 그래서 오른쪽처럼 저희 연구실에서는 오프 폴리시 강화학습, 즉 과거에 누군가가 이미 해봤던 경험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방향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경험을 만든 사람이 꼭 지급 학습하는 에이전트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로봇이 모은 데이터, 예전 버전의 알고리즘이 남긴 로그, 아니면 이미 수집해 놓은 데이터베이스까지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현재 에이전트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도 마치만 수백 번은 직접 실험해 본 것처럼 빠르게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으로서 학습을 하는 과정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리학 강의를 들으면은 우리가 그 수백 년 동안 쌓여진 그 물리학자들의 시행착오를 직접 겪으면서 학습하지 않더라도 이미 잘 만들어진 결과가 있으면 그걸로부터 우리는 물리학적 지식을 바로 시행착오 없이 습득할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요약하자면
저희 연구실은 매번 새로운 실험하지 않고 잘 배우는 강화학습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 데이터랑 남의 경험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효율적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연구방의 두 번째 축은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강화학습은 보통 보상을 최대화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공장의 로봇 제어 같은 분야에서는 조금만 위험해도 보상만 크면 된다는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충돌하거나 도로나 로봇팔이 위험한 구역을 지나면 아주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에이전트는 단순히 보상뿐 아니라 어떤 위험도까지 함께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이전트가 행동을 할 때 보상뿐 아니라 위험도에 대한 정보도 함께 주어진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위험의 총합이 일정 기준값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면서 보상을 최대화하는 의사결정 알고리즘도 많이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아래 왼쪽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선이 이제 안전한 시연 데이터, 검은색 선은 목표를 잘 달성하지만 안전은 고려하지 않는 어떤 시연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현실의 로봇 데이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 이런 두 종류의 데모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시연은 어떤 목표 달성 능력은 조금 떨어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시연은 좀 위험한 구역을 지나간다는 하는 식으로 수집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의 목표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모두 활용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안전하면서도 목표 달성을 잘 하는 정책을 배우는 것, 그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실세계에서 실제로 동작하는 AI가 사고 없이 규칙 지키면서 그다음 또 동시에 원하는 목표도 제대로 성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저희가 연구하는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강화학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 연구하고 있는 또 분야는 구조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그런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봇의 관절의 길이가 좀 바뀌는 경우라도 관절의 길이가 바뀐다든지 카메라 시점이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물체가 회전된 상태로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처럼 보지 못한 상황이 나오면 모델이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면 왼쪽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몸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어떤 게 그래프 구조로 되어 있는 그 신경망을 연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은 로봇의 곽관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 관절별로 어떤 정보가 들어오고 어떤 행동을 내보내야 하는지를 구조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봇의 구조적 형태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움직임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되게 강건하게 일반화해서 작업을 잘 수행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그리고 정책을 학습하는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또 다른 접근인데요. 여기서는 환경의 대칭성, 즉 회전을 하면 회전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을 어떤 인공신경망 안에 넣어서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컵을 회전시켜서 입력하면 그에 맞게 행동도 동일하게 회전돼서 행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신경망이 스스로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깨닫기는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구조적으로 그런 제약을 넣어주면 보지 못한 회전 상태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일반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들 보면 움직임을 모방하는 로봇이라든지 물체를 짚는 로봇팔 모두 구조 기반 모델을 사용했을 때 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훨씬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하면 저희 연구실은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주고 학습시키는 걸 넘어서 어떤 로봇의 구조, 환경의 대칭성 같은 어떤 문제의 본질을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화학습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실제 세계에서처럼 되게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AI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화학습이라는 분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 도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실험 비용이 크고 안전이 중요하고 환경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여러 되게 멋진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이 제시가 됐는데 이들을 그대로 현실 세계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아직까지는 되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단순히 성능이 잘 나오는 강화학습을 넘어서 현실의 제약을 좀 정직하게 바라보고 해결하는 강화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비용 문제는 데이터 효율적인 강학습으로, 안전 제약 문제는 안전한 강학습으로, 환경 변화 문제는 어떤 구조를 이해하는 강학습으로 접근하면서 정말 쓸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AI가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되게 원리 기반으로 좀 구조 기반으로 학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어떤 수학적으로 정당화가 될 수 있는 되게 원칙이 있는 강학습 알고리즘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증명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AI. 그래서 저희는 이런 AI가 결국에는 사람과 함께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이제 강화학습, 즉 의사결정 인공지능은 이제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 곳곳에서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좀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자동화, 로봇, 자율주행, 의료, 추천 시스템 등등 이제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영역에서 이런 강화학습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